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을 해몽하는 분석법 4탄으로 충전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꿈 분석하는데 충전의 법칙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있죠. 예. 꿈이라는 것은 충전과 숙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충전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지식을 쌓는다든지 경험을 쌓는 거 이런 것은 충전이라면은 숙성은 네네. 그것을 다지는 거거든요. 예예. 다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것은 충전이라고 친다면은 예예. 벽을 완전히 만들고 담장을 만들고 완전히 입체적으로 만드는 게 충전 한 가지, 숙성 한 가지거든요.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우리는 꿈을 이 충전의 어떤 법칙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자꾸자꾸 하지만은 그 자면서 이렇게 꿈을 꾸는 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네. 숙성이기 때문에 김치 담가서 이렇게 효소가 나오는 것이나 예예. 우리가 말린 꽃감이 이렇게 당분으로 변하는 게나 이런 것 전부 다 그 어떤 숙성의 원리거든요. 떡을 찐다, 조청을 한다 이렇게 예, 예. 음식 만드는 것뿐 아니고 모든 것이 그 어떤 지식 이거는 충전이라면은 지혜는 숙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꿈 역시 자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은 전부 충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런 법칙을 아는 것이 꿈 해몽의 지름길이 되죠. 예, 그럼 쌤 있잖아요. 예. 우리가 수면, 이제 잠잘 때, 예. 그 수면은 숙성으로 들어가나요? 충전으로 들어가나요? 밤에서 자는 거는 숙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숙성인데 충전의 결과 숙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꿈으로 나타나잖아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하고 평소에 하는 거는 충전이라고 보면은 이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숙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원인을 만드는 것은 충전이고 네네.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숙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있잖아. 우리가 이제 꿈 전문 기관이잖아요. 예. 그 꿈은 충전과 숙성은 어디에 속하죠? 숙성이죠, 숙성. 숙성으로 들어가는구나. 예. 그러면 충전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요? 충전을 할 때는 우리가 전기 제품도 이렇게 스마트폰도 이렇게 보면은 약이 다 떨어졌을 때 어떤 충전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충전이 100% 됐는데 자꾸 하는 것도 안 좋다 했죠. 예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식사에 대입해가 본다면은 너무 배가 고파서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허겁지겁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장기가 손상을 많이 입겠죠. 그렇죠. 갑자기 우리가 배가 고파 허겁지겁 먹으면 또 맵고 짭고 이렇게 자극적인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갈증이 나니까 물도 먹으면 소화불량도 된다든지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충전이 이것은 급히 하는 것도 되지만은 숙성 같은 거는 급히 하는 게 안 맞거든요. 네네. 급히 하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꿈과 우리가 충전, 숙성 이렇게 보면은 꿈은 숙성과 충전하고 다 같습니다. 말로 하자면 초반 꿈은 충전이라면 뒤에 꿈은 숙성이라고 보고요. 네네. 충전이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적당하게 있을 때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30%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충전하는 게 좋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것도 너무 똑 떨어지고 하는 것도 안 좋고 충전이 됐는데도 계속 우리가 자꾸 잭을 이렇게 꼽아서 밤에 이렇게 보면 100%가 됐는데도 계속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예. 그것도 안 좋거든요. 우리가 배가 불렀는데 자꾸 음식 먹으면 안 좋듯이 적당하게 있을 때 충전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충전이라는 거 에너지가 너무 확 떨어져 가지고 에너지 보충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조금 있을 때 보충하라는 그런 뜻이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 이제 내가 좀 거기에 질문하는데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충전과 숙성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를 설명을 하면 좋은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습은 충전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복습 있죠. 예예. 복습은 이제 예습은 별 것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영어라든지
단어든지 이런 거 뭐 수학 같은 공식이라든지 물론 영수는 좀 예외를 좀 친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들은 한번 읽어보면 있죠. 예예.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예고편 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조금 나중에 본편에 보면 아, 저 사람 이면시가 나왔던데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생전 처음으로 보는 것보다는 예예. 그리고 우리가 또 모든 사람들도 보면은 뭐 TV 한 본 얼굴 같은 길거리 보면 용케 알아볼 수 있죠. 예예. 마찬가지로 학교 공부는 그 예습은 주로 보면은 충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예. 그다음 복습은 숙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있잖아요. 예. 충전은 언제 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충전을 언제 하는 게 좋냐 하면은 네네. 그 우리가 아까도 설명을 반복합니다만은 한 30%좀 돼 있을 때 충전하는 게 좋거든요. 네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아주 고플 때 먹으면은 그 배가 음식을 오버하는 수가 있죠. 예예. 적당하게 그래 고프고 있을 때 밥을 먹으면은 양을 좀 조정할 수가 있는데 예예.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있지요. 하나도 안 하고 학교 수업을 들으면 있죠. 예예. 불리지 않는 살을 가지고 밥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예. 밥이 딱딱하고 잘 안 되는 수가 있죠. 밥이 설는 수가 있거든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물에 뭐 1시간이나 반 시간 담가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쉽듯이 모든 것이 이렇게 그 조금 그 워밍업이라 하죠. 모든 것도 약간 뭐 운동도 달리기 하기 전에 조금씩 이렇게 운동을 기본 체조를 하듯이 있죠. 예예. 그래서 충전이라는 것은 한 30% 정도 있을 때 충전하는 게 좋다고 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도 있고요. 예. 이제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식물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식물들은 어떻게 충전을 하나요? 식물들은 어떻게 충전을 하느냐면은 지열이 있잖아요. 지열. 예예. 지열이 이거 열기가 이게 어떤 가스로 변하잖아요. 네네. 가스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열기가 올라오면 그것이 그 식물 뿌리에서 있죠. 네네. 식물 뿌리에 닿으면은 이렇게 예예. 그 식물이 흡수를 합니다. 예예. 그 이유가 우리가 바위에 소나무 같은 거, 참나무 같은 거, 그 박해가 있죠. 그렇죠. 그거는 물도 없는데 살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지열이 올라와서 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산이 많이 사이가 있으면은 그 어떤 충전이 돼 가지고 네네. 숙성이 나중에 되거든요. 네네. 우리 히말라야 산 같은데 티베트 같은 데 가보면 그 산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람하죠. 그게 지열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30억 인구가 전부 다 그 티베트 물 먹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국이 티베트이 만약에 독립을 하게 되면 치명적이 될 거고요. 예.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 식수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중국으로 봐서는 그거는 산유국 그 기름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예. 기름은 없어도 뭐 원시적이라도 살 수 있지만 물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티벳이 독립을 시키면은 중국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은 산에서 물이 잘 계곡에 내려오는 그것이 지열이 올라가 숙성이 된 그 지열이 올라와서 식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산 위에 나무가 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열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 숙성된 물을 받아가지고 수증기를 올라오는 것을 충전시켜서 먹는 거죠. 그럼 이제 선생님, 예. 그래 씹어 먹는 맹수 있잖아요. 예. 씹어서 먹는 맹수와 그냥 삼키는 동물 가운데 예. 충전과 숙성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그 음식을 이제 우리가 그 배추 같은 그냥 우리가 그 가을이 되면 사물 사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충전에 가깝고요. 네네. 그 다음 소화 과정은 숙성이기 때문에 초식 동물은 그 소 같은 위장이 한 4개 있습니다. 염소는. 위장이 4개 있는데 소들이 이렇게 이빨을 보여 어금니가 없잖아요. 예예. 어금니가 없기 때문에 앞니가 이렇게 약간 풀을 잘 뜯기 대가 있죠. 예예. 풀을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뜯으면 어떻습니까? 뜯으면 그대로 삼킵니다. 예예. 몸이 좀 길게 생겼잖아요. 예예. 위장이 4개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풀들이 이렇게 삭으면서 가스가 뽑히잖아요. 네. 가스가 뽑히니까 풍선 불듯이 부풀어 오르니까 이 위장 끝이 보이는 겁니다. 뭐 처음부터 위장이 4개보다는 있잖아요. 예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제 그
소 같은 거는 풀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거를 숙성을 시켜가지고 대책임질을 하거든요. 예예.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호랑이 같은 거라든지 맹수들 보면은 음식을 주로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먹어요. 예. 사람같이 새끼를 먹는 게 아니고요. 네네. 사람이 새끼를 먹는 것은 이미 숙성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네네. 날 거를 먹으면 숙성 잘 안 되잖아요. 네네. 안 되기 때문에 그 숙성하는 기간에 이제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예. 우리가 라면 같은 거 먹으면 소화 잘 안 된다고 뭐 오래 걸린다 하잖아요. 네네.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씹어 먹는 그 맹수와 그다음에 그냥 삭히는 그 어떤 그 일반적으로 보면 악어라든지 뱀 같은 그냥 삼키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삼키기 때문에 삼키는 그런 그 동물들은 주로 그 숙성의 위주가 되고요. 네네. 그냥 막 씹어가지고 먹는 것은 충전 의식이 많습니다. 아. 우리가 그 충전 금방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뭐 배터리 같은 거 한 10분만 해도 금방 사용하지만 숙성은 우리가 밥을 하는데 10분 만에 밥 못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숙성은 시간이 걸리고 충전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지만은 금방 또 에너지를 활용할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식 동물은 주로 숙성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그 맹수들은 주로 그래도 충전 쪽이 많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전번에 선생님한테 자연의 법칙을 공부를 좀 할 때요. 예, 구름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나 하고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구름이 비가 되는 거는 충전에 들어가나요? 숙성에 들어가나요? 충전과 그 숙성 다 됩니다. 아, 처음에 그래요?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차곡차곡 모이면은 예예. 그 햇살을 받거든요. 예예. 햇살을 받으면은 이게 우리가 비가 되는 원리는 봄에 이렇게 보면은 그 지열이 올라가면 찬기운하고 부딪히면은 비가 떨어지거든요. 예예. 목욕탕 가보셨잖아요. 목욕탕이 더운데 위에 천장에서 나중에 물 떨어지는 거 봤죠. 예예. 그런 것도 구름의 원리 한 가지거든요. 예예. 그래서 구름이 처음에는 올라가 가지고 충전이 되는 겁니다. 네. 보다가 충전이 되면은 이제는 숙성이 된다는 거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분열의 법칙에 의해서 그 과일들이 이렇게 뭐 포도든지 이렇게 보면은 딸기라든지 익으면 이렇게 환경이 나중에 떨어지거든요. 예. 숙성이 되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라는 것은 처음에는 초반에는 충전이 됐다가 예예. 나중에는 숙성이 되죠. 아, 그렇게 보는구나.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기 부산 태종대를 가면은 예, 바위가 예. 비가 와서 그런지 막 구멍이 뻐끔뻐끔 다 뜯어지는 걸 많이 보거든요. 예, 이 군형이 나가 있어 바위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는 지인이 예, 비가 빗물에 예. 그런 현상이 있다 하는데 그거는 어떤 현상으로 그런가요? 빗물이 만약에 바위가 그 예, 예. 떨어졌다면은 예예. 그럼 그 서울에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도봉산 같은 데 있죠. 예예. 그런데 가면 바위가 되게 그 매끄럽죠. 매끄럽죠. 그거는 예, 가면 예. 비가 생겨나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바위에서 우리가 포항 제철에서 용광로에서 철분을 만드는 그 쇠를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죠. 쇠는 녹이 낍니까 안 낍니까? 녹이 끼죠. 그럼 철분이 많은 바위가 있잖아요. 빗물에서 철분이 녹아 섞는다고 보는 게 그 분해 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이 구멍이 뚫어진다고 보면 안 될까요? 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있잖아요. 예, 어느 사찰을 가니까, 예,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바위가요. 예, 바다 돌처럼 예. 구멍이 뻐끔뻐끔뻐끔 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또 옆에 있는 지인이 예. 거기는 아마 옛날에 왜 바다였지 않느냐 아주 지대가 높은 지역인데 예. 근데 그건 또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입니다. 틀린 왜 말이죠? 틀린 말이냐면은 예예. 바위가 그쪽에 이제 뭐 조개라든지 이렇게 붙어가 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에 바닷물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예. 거기 바닷물이랑 그 밑에 전부 다 있어야 되잖아요. 맞네요. 그것은 바닷물이 예예. 바닷물이 만들어졌을 때 지열이 올피 올라가 가지고 화산 폭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산 폭발을 하면 바닷물 속에 있는 땅 있죠. 네네. 그 흙들이 굳어져가 용암같이 섞여가지고 공중에 날아가가지고 있잖아요. 날아온 겁니다. 바닷물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공중에 예예. 우리가 흙이 구워지면 도자기같이 뭉치가 날아다니죠. 그렇죠. 처음에는 어떤 조청같이 이렇게 찐득찐득 하겠죠. 용암이 왜 그러냐면 열기가 있으니까. 예예. 그럼 찐득찐득한 것이 위에서 툭툭툭툭 떨어지면 나중에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왜 차례들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예. 떨어지 붙으니까 어떤 산에 가보면은 그 바위들이 탑끝이 그 이렇게 붙어가 있는 거 못 봤어요? 예, 봤습니다. 그거는 공중에 떨어지가 붙었다고 봐야지 무슨 그게 풍화작용이겠어요. 그것도 엉터리고요. 예. 바닷물이 산에서 바닷물이 넘쳐가 온 것이 아니고 넘으면 밑에까지 전부 조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데 그 산 꼭대기에 소금 있다는 소리 들었죠? 예. 그것이 바닷물이 넘쳐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지열이 그러니까 예. 바닷물이 폭파돼 그까지 날아온 겁니다. 한마디로 그 히말라야 산이고 벽두사이고 한라사이고 있죠. 네네. 바닷물이 폭발해가 그 위에 흙이 그 사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폭발도 충전의 법칙으로 들어가나요? 폭발은 충전의 법칙이 아니고요. 네네. 이것은 에너지가 폭발해가 올라오기 때문에 있잖아요. 가스의 네네. 법칙이라고 봐야죠. 가스의 법칙이다. 예. 오늘 이렇게 참 진짜 숙성의 법칙과 충전의 법칙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배워가 지식이 꽉 찹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법칙에 대해서 꿈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